로버트 스콧은 43살이에요. 거의 같은 동년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냈는데 어떻게 차이를 냈느냐?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넣었을까? 왜 한 명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거둔 반면 다른 한 명은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X 리더들은 아문센과 같이 행동을 했고 비교 대상의 리더들은 스콧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문센은 어떤 사람이고 스콧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 로얄 아문센은 1899년 20대 후반에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자전거를 타고 3,200km를 달리고 끊임없이 육신을 단련을 했대요. 탐험을 위해서. 그리고 돌고래를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돌고래를 날걸로 먹어도 되는구나. 아, 나중에 조난을 당했을 때 돌고래를 날것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키모인들하고 많은 생활을 하면서 에스키모인들한테 엄청난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극한의 날씨에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옷을 헐렁하게 입어야 되는구나. 수분을 이 습기를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로얄 아문센은. 그와 반대로 스콧은 똑같이 그런 경험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콧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문센은 남극을 갔다가 남극점을 탐험을 할 때 에스키모인들과 같이 의복도 준비를 하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준비하고 썰매 개를 초이스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러니까 많이 봤으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스콧은 그런 경험을 안 하고 학습을 하지 않고 스타트를 했어요. 어떻게 스타트를 했느냐? 썰매개 대신 조랑말을 선택했어요. 조랑말은 땀샘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얼어붙는 거예요. 또 하나 조랑말은 끊임없이 풀을 먹어야 되잖아. 풀을 먹기 때문에 남극 지방에 무슨 풀이 있어요? 스타트하자마자 그 조랑말들이 다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문센은 썰매개가 약한 놈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다른 썰매개들한테 먹일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천천히 아문센은 천천히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헐렁한 의복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제가 말할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아문센의 철학은 이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난 후 자신의 나약함과 지구력의 부족함을 깨닫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라인 잘 나갈 때 잘 준비하셔야 되고 사업 이만큼이나 될 때 잘 가꾸어 나가셔야 된다. 돌고래 고기를 날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최고의 스키 실력과 썰매개를 다루는 능력은 남극 원정을 떠나기 전에 갖추어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너지로 가득 찬 저장고에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열심히 대비하고 비축하라. 그리고 상황이 유리해지면 확실히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저는 이 기절이 정말 이 기절을 갖다가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살았거든요. 어떤 말? 상황이 유리해지면 확실히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PM을 만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을 갖다가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면서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준비를 했어요.
정말 준비를 했고 왜? 반드시 때는 오는데 그 때가 오면 확실히 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취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에 비하면은. 그래서 늘 더 나을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때가 반드시 오면 그때 확실히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학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면 로버트 스콧은 아문센과 확실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수천 마일의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했고 또한 에스키모인들과 생활을 해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부시했고 특히 개썰매를 가지고 탐험에 나서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랑말을 초이스했고 그 운송수단을 갖다가 검증되지도 않은 이때가 1911년도라는 걸 여러분 몇 년도였어요? 1911년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그 요즘 텔레비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터 썰매. 모터 썰매를 가지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터 썰매가 2, 3일 있다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스코세 팀은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대원들이 그거를 이고 지고 끌고 남극전까지 간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은 우리의 그룹원들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스콧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1911년 12월 15일 바람이 약하게 부는 영하 23도의 날씨에 아문센은 남극전에 도달을 했대요. 그래서 노르웨이 깃발을 꽂고 노르웨이 국왕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 바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스콧이 도착을 한 거예요. 예. 1912년 1월 17일 오후 6시 30분 경에 남극점에 도착한 스콧은 아문센이 다녀간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운명이 이처럼 비참할 수가 있나? 나에게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나에게 이렇게 악천후가 있을 수가 있나? 라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스콧의 대원과 스콧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스콧의 대원은 다 죽은 거예요. 아문센을 비롯한 아문센의 대원들은 모두가 무사히 귀화를 했고.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룹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번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문센인가 스콧인가? 여러분 자신들한테 각자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아문센인가? 나는 스콧인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문센과 스콧에게 상황이 달랐다는 게 아니야. 상황은 똑같았어요. 남극점에 탐험을 하는 그 상황은 똑같았는데 아문센과 스콧은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달랐다. 그래서 그러면 아문센과 스콧, 아문센은 시벡스 기업의 리더들과 비교가 될 수 있고 비교 기업의 리더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스콧인데 시벡스 리더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가? 시벡스 리더들이라고 해서 운이 더 좋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시벡스 리더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수용을 했고 판단을 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쿠팡에 물건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 안 할 거냐고요.
아니요? 멋있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내고 있고 누군가는 성과를 내고 있고 누군가는 목표점에 도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X 리더들은 계속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맞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중요한 측면들을 통제할 수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10X 기업들이 10X 리더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뭐냐? 첫 번째 광적인 규율. 광적인 규율. 두 번째 실증적 창의성. 세 번째 생산적 피해 망상. 다섯 번째 단계 5의 야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광적인 규율. 규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동. 이게 규율이에요. 그냥 일관성 있는 행동이에요. 제가 임종현 그룹장님한테 틱톡 라이브 하세요. 너무 그룹장님은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응.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엄격한 통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규율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진짜 규율의 필수 요소는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기준, 장기적 목표를 거스르는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 규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규율이 있을 것이고 해강그룹 전체의 규율이 있을 것이다. 그 규율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실증적 창의성은 우리 이 일을 해 나가면서 계속 창의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룹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창의성. 세 번째가 생산적 피해망상. 생산적 피해망상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그 사람은 늘 무엇을 생각했느냐?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적 피해 망상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간 데서 내 라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그룹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예. 그래서 이 생산적 피해 망상은 기업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을 일시적인 성공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공을 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토대가 된다. 그 다음에 단계 5의 야망은 정말 큰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 5의 그 야망, 정말 큰 그 야망이 그냥 단지 개인적인 성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것에 가치를 두고 영감을 주고, 그러니까 나만 혼자 김승준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이 난리를 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따라온다 생각해. 그런데 보다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다 큰 것들, 나는 좀 물론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정말 운영위원회 우리 리더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 사장님들도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다들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다 갈갈이 찢어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근데 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 고마운 게 뭐냐면요. 그래서 PT 이 리더십을 청리움에서 할 것인가. 시설 굉장히 좋아요. 시설 굉장히 좋고 뭐 먹는 것도 뭐 지지고 먹고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깔끔하게 먹고 뭐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었는데 리더 사장님들이 다 여기를 선택해 준 거야. 왜 여기를 선택했냐? 정소진 그룹장님이 자기가 처음
PT 이상 리더십에 왔을 때 그 느낌을 갖다가 정도진 사장님의 파트너나 여기 처음 참석하신 사장님들한테 그대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 스폰서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말 다 하더라고. 처음 왔는데 네트워크에서 다 n분의 1방 했는데 스폰서가 다 해가지고 챙겨주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파트너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초이스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말 한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로, 입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할 때 우리의 사업이 더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10X 리더들에게 모두 일관된 패턴이 있었다. 수많은 위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늘 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위험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대비해야 된다. 뭘 가지고? 생산적 피해 방상을 가지고. 그래서 아문센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넉넉하게, 식량을 한 사람당 3톤씩 해갖고 넉넉하게 각 저장소에다가 다 비치를 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똑같아요. 일반 기업도 10X 기업들은, 10X 리더들이 이끄는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현금을 비축했다는 거예요. 현금을. 은행에다 말고 현금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 사업을 하면서 아까 김영희 국장님이 저기 앉아갖고 피해 만나서 너무 좋아요. 물론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BMW 7 시리즈를 타고 다니냐고요. 정말 평생 타보지도 못하는 차가 진짜 BMW 7 시리즈고, 카푸어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차야,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재무적인 건전성. 재무적인 건전성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에, 내가 버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자금에 로드가 걸리면은요, 어떠한 일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해강그룹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강그룹이 사업을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구루머니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매달 내주시는 구루머니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개인한테 맞추어 봤을 때 여러분 개인 모두가 재무적인 건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계 5의 야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 야망.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매혹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0X 리더들에게도 단계 5의 리더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10X 리더와 단계 5의 리더 같은 말인데, 단계 5는 그 구트그레이트에 나오는 그 표현이고, 10X 리더는 제가 지금 준비한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란 책, 그 SP 이상은 아마 그 책 읽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올려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지만 그 야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조직,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구트그레이트에서 그 단계 5의 리더는 겸손한 성품을 강조했지만, 이 책에서는, 위대한 기업의 선택에서는 맹렬한 의지,
부각시키고 있어요. 맹렬한 의지. 그래서 10X 리더들은 모두 단순히 성공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공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소르고 회장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다. 항상. 이게 바로 그 대목이랑 똑같다라고 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닌 영향력, 사회 공헌도 목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이 기가 막힌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만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잖아. 성공을 시키는 건지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성공시킬 능력은 없는데 아무튼 아이템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자 역할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이 기가 막힌 일이 그러면 쉽겠냐고요. 쉽겠어요? 나도 성공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장자가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텐데 이 일이 쉽겠냐고요. 어렵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단순히 성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X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X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간단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심플해. 뭐 하면 돼? 고개도 하면 돼. 고개들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20마일 횡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20마일 횡진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20마일 횡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스콧은 출발을 딱 하면서 날씨가 오늘같이 기가 막히잖아? 30마일, 40마일, 50마일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가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텐트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문세는 날씨가 이렇게 좋아도 그냥 20마일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날씨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악조건이라도 또 20마일을 가는 거야. 이게 20마일 횡진이에요. 여기서 아문센의 20마일 횡진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다. 20마일 횡진, 매일매일 하는 것,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20마일 횡진이다. 자유롭게 선택한 규율은 절대 자유란다. 절대 자유. 론 세리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한 규율은 절대 자유이다. 그래서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파트너들을 성공으로 인내하는 길이다. 안내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왜 20마일 횡진을 꾸준히 하면 성공하는가? 왜?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아실 거예요. 꾸준하게 무엇인가 계속 성취해 나가면은요,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무엇인가 성취해내면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마일 횡진을 하면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극도의 혼란에 부딪혔을 때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보면서 죄송해요. 길어요? 길어요? 아니야, 거기서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자,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도 뭐 괜찮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20마일 횡진을 계속해 나갈 때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20마일 횡진이에요. 그래서 아문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을 이를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늘 생각해요. 눈을 탁 뜨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아씨, 월드 투어 와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CL 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 두 가지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 제가 우리 정도진 그룹장님하고 우리 범규 그룹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생활 다 아시잖아요. 15년 동안 파산 상태에서 지내다가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이 보면은 정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뭐가 아쉬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았고 마누라까지 이쁘잖아. 정말 퍼펙트야. 그런데도 있잖아. 그런데도 눈을 뜨면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럴 때조차도요. 저는 학습에 대해서는 20마일 경기를 해요. 왜냐하면 좋은 때가 오면 다시 치고 나가려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알아요. 좋은 때는 다시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때 운에 불과하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학습을 20마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던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운동화끈 메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제가 그랬어요. 정말 15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그 역경을 딛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갖다가 이런 그룹을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때 역경을 딛고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통제를 벗어난 환경에서 자기를 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그 운은 10X 리더들한테만 왔을까? 비교기업 대상의 리더들에게도 왔을까? 운은 똑같이 왔다. 스콧과 아문센에게도 똑같은 운이 왔다. 그 운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승패가 달린다. 운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면 안 돼요. 네.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나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광적인 규율을 지킬 수가 있다. 사람은 실증적인 창의성도 가질 수 있다. 사람은 생산적 피해망상도 가질 수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이끈다. 사람은 팀을 이루고 조직을 만든다. 사람은 문화를 꽃피운다. 사람은 가치를 구현하고 목적을 추구하며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성취한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운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 운이라는 것은 올바른 멘토, 동료, 리더, 친구를 발견하는 운이에요.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돈 한 푼 없이 정말 빈털털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은요 천하를 얻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한시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위대함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과 규율 있는 실행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도 어느 기업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은 그 기업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해강그룹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황을 뒤엎을 만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힘이 강하고 균일 잡힌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짓밟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기력이 소진되거나 무언가에 현혹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회사가 커지고 PM의 매출이 커지면서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면은 해강그룹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누구 리크루팅 가서 누군가가 요새 SNS